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다 무고하고 평안하시지요? 그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잡아봤어요. 주제를 북러회담, 깡통회담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정보다 7시간을 앞당겨 귀국을 했다. 뭐 푸틴도 없는데 저 혼자서 뭐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? 그러나 이제 뭐 푸틴이 중국으로 갔던 뭐 간에 그 자기 나름대로 일정은 있었던 모양이에요. 뭐 러시아 그 전몰용사 추모 시설 여기 방문해서 뭐 헌화를 한다. 뭐 얘가 무슨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데래요. 무슨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무슨 해양 수족관 뭐 빵 공장 근데 이게 무슨 뭐 빵을 만들 원료도 없는 놈들이 빵 공장은 가서 뭐 합니까? 속만 상하지. 뭐 저야 하나 집어먹고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일정이 있었는데 이게 모두 다 취소하고 일찍 하고 이번에 그 똥돼지 새끼가 러시아 푸틴을 만나러 왜 갔을까요? 똥돼지의 바램이 있죠. 희망상 북한 경제 제재의 완화를 하는데 러시아의 힘으로 좀 도움을 달라. 이런 거였을 테고 돈을 좀 지원해 달라. 도대체 달러가 없으니까 유류. 지금 뭐 북한의 지금 기름 사정, 석유 사정이 심각하다 그러지 않습니까? 이제 막말로 김정은이 차도 이런 식이면 멈추게 생겼는데요. 거기다도 식량 지원을 해달라. 또 수십만 벌목공 등 수십만 근로자의 그 체류를 좀 연장해달라. 이게 이제 다 유엔 제재에 걸리는 거지만 그래도 러시아의 힘으로서 좀 커버해달라 뭐 이런 거였죠.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석탄 같은 걸 좀 사달라. 그리고 다른 나라로 몰래 팔아주는 걸 좀 앞에서 눈 감아주는 그 역할을 좀 해달라. 뭐 이런 거라 그래요. 근데 이제 식량 지원에서 이미 좀 한 차례 밀가루를 적지 않은 양을 줬다 그래요, 러시아가. 뭐 수제비라도 해먹으라는 뜻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. 근데 이제 이게 따지고 보면 푸틴이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녹록한 상황이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지금 당장 저희들도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어요. 지금 저희들도 그래서 경제가 폭망해 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똥돼지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, 푸틴이? 다 개소리지요. 그러니까 뭐 육자 회담을 하자 어쩌고 하고 그냥 형식적인 걸 하고 그냥 떠나버리지 않았습니까? 또 이번에도 외교 결례로도 근데 외교 결례는 그 문빨이나 저기 김정은 새끼나 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외국만 나가면 결례를 하는지 뭐 옷이 구겨졌네 뭐 동전을 떨어뜨렸네 뭐 그런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. 뭐 문빨 새끼는 다른 나라 가서 뭐 A 나라 가서 B 나라 말을 하지 않나 뭐 꾸벅꾸벅 졸지를 않나 뭐 이런 것까지 빨갱이들은 이렇게 닮은 꼴인지 참 뭐 재밌는 얘기네요.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은 이렇게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차피 똥돼지는 이제 깡통 차고 미국에 구걸하러 갔다 안 되고 이번 중국에서도 뜻대로 안 되고 러시아도 이번에도 뭐 빈 깡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? 거기다가 뭐 먹을 거라도 얻어와야 되는데 그 거지 새끼들 먹이려면은 근데 또 빈깡통으로 돌아오고 맨날 빈깡통 만들고 다니는 국제 미아가 된 거죠. 참 이런 상황에서 이 한국 말입니다. 대한민국. 지금 문빨. 이 지금 문빨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? 아직도 북한에 철도를 놔줘야 된다는 이런 개 같은 생각이나 하고 앉아 있으면 정말 답 없는 대한민국 청와대지요. 제가 볼 때는 한국과 미국의 공조가 더 튼튼해져서 더 깊이 강화를 해서 아주 쇳불도 단김에 빼냈다고 지금 당장 제재 강화를 더 세게 해야 돼요. 뭐 몰래 뭐 저 기름 갖다 주고 이런 귤 갖다 준다 그러면서 그 귤 박스에 달러 실어서 보내지 말고 제재를 더 강화하고 또 경제적과 군사력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다시 재개해서 경제와 군사의 양면 전쟁을 지금 확실하게 하는 게 아예 그냥
숨통을 끊을 때 끊어버리는 게 더 대한민국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, 이게 이제 문빨한테는 씨도 안 맥힌다는 거죠. 이 빨갱이 새끼한테는 어버이 수령밖에 모르는 자나깨나 오죽하면은 그 새벽 2시에도 잠옷바람으로 달려나가는 미친 새끼 아니겠습니까? 그 휴전선을 넘어가는 일에 있어서도. 그런데 자꾸 핵포기를 강조하는데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은 절대 핵포기를 안 합니다. 핵포기를 안 할 거면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죠. 김정일이가 300만을 굶겨 죽여가면서 핵을 완성했는데 이걸 포기하겠습니까? 말이 안 되죠. 그러면 이제 경제 개방, 또 하나는 경제 개방이요. 이것도 정은이는 딜레마예요. 경제 개방을 할 수가 없어요. 뭐 베트남식 경제 개방, 중국식 경제 개방, 이게 김정은한테는 통하지 않아요. 왜냐면 1인 독재 체제에 세습 독재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지금 김정은의 생각은 지가 나중에 돼지면 이제 또 지 아들이 해먹게끔 자리를 만들어주고 이제 뒤지는 게 그 똥돼지 김정은의 최종 목표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그런 거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베트남식 경제 개방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. 왜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냐? 여러분들 개성공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뭐 지금 더불어공산당에서는 뭐 개성공단이 남과 북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, 대한민국 이 개성공단은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이 들어간 공단이 아니고요. 임금 주기도 벅차하는 중소기업들을 보낸 거예요. 인건비라도 절약해서 회사의 어떤 그 발전과 어떤 그 회사의 생명을 연까지 일종의 산소 흡기를 달아주는 거죠. 그런데 문제는 개성공단에 파견돼 나온 근로자들이, 이게 대한민국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면접을 보고 한 사람 한 사람 뽑은 게 아니고 북한에서 이 사람들을 쓰십시오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. 이 사람들이 봉제 공장에 적합한지 무슨 공장에 적합한지 이런 여부가 아니고 단지 사람만 그냥 뭐 10만 명이면 10만 명, 5만 명, 5만 명 주고 이 사람을 무조건 쓰시오.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없게. 그리고 또 그나마도 그 잘난 월급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김정은이한테 입금을 해서 가령 한 근로자의 월급이 100불이라면 그중에 90불은 김정은이 금고로, 나머지 10불만 그 일한 근로자한테 가는 이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. 그래요. 오죽하면 한 달 내 죽어라 일해봐야 뭐 현찰로 가져가는 건 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간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서 먹어보라고 나눠주는 초코파이나 컵라면 같은 게 이게 그렇게 인기였다네.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부수입이, 이게 그 장마당에 가면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네요. 대한민국의 컵라면이나 초코파이, 그냥 일반 라면 끓여 먹는 그런 거.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서는 이게 이제 짭짤한 부수비였고, 우리야 뭐 흔해 빠진 거니까 이렇게 하나 먹어봐 하고 주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그렇게 크다는 거죠. 근데 반대로 경제가 뭐 청진이니 뭐 어디니 원산이니 이런 데가 딱 완전히 경제 특구로 풀려버리면 문제가 생겨요. 자, 인건비 맛에 대한민국, 세계는 물론 대한민국 기업도 갈 거예요. 또 안 갔다가는 문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? 자, 근데 문제는 삼성, 현대, LG 뭐 이런 큰 한화니 SK니 이런 회사들이 북한에 공장을 차린다면은 이런 중소기업들처럼 사람을 주는 대로 받을까요? 아니면 외국의 유수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싼 맛, 인건비 싼 맛에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북한에서 주는 대로 받을까요? 인건비를? 아니 인력을? 아니죠. 면접을 보죠. 뭐 자유본주의 국가처럼 뭐 서류 전형이야. 그 사람들이 뭐 공부나 제대로 했겠습니까? 근데 일단 면접을 보고 가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?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. 이건 회사로서는 당연한 권리잖아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채용된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대기업이나 외국의 대기업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월급이라는 걸 받는데 이 회사들은 월급을 김정은이한테 안 준다는 거예요. 개개인 일하는 사람한테 주죠.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게 자본주의 원리고.
이렇게 되면 여기서 일한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? 어라? 그동안 우리가 김일성, 김정일, 김정은 때문에 먹고 살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돈도 벌고 쌀밥에 고깃국이 아니라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는 거네? 이걸 북한 주민들이 깨닫는 순간 북한 정권은 깨지게 돼 있어요. 이걸 북한 정권들이 깨닫는 순간 그동안은 폐쇄사회 속에서 속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속겠습니까? 이게 깨지는 거예요. 북한 정권이 이제는. 그러면 이걸 뻔히 알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경제 개방도 못하고 핵 포기도 못하는 딜레마에 지금 똥돼지 새끼가 빠져 있는 거랍니다. 이 제가 나름대로 공부해서 내려진 결론이에요. 그래서 뭐 베트남식, 중국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안 돼요. 북한은 그게. 세습 독재를 이어가야 된다는 대명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. 중국, 러시아, 베트남을 보세요. 세습 독재는 아니잖아요. 1인 독재는 할지는 몰라도. 등소평, 레닌 다 보세요. 세습은 안 했잖아요.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. 경제 개방이. 그래 이번에 그 더운데 김일성 그 12월 중순이나 1월 중순에나 입을 만한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김일성하고 똑같이 아주 사진을 보고 따라했는지 그렇게 갔지만 크게 무슨 효과가 있었어요? 더워서 땀이나 났겠죠. 물론 그 기차 안에서 벗었겠지만.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답이 안 와요.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. 이런 답이 안 나오는 놈하고 회담은 무슨 회담입니까? 제발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큰 맘 먹고 좀 옛날 아들 부시 대통령처럼 아버지 부시도 그랬습니다만 그냥 선전포고 없는 선제 타격으로 그냥 막말로 융단 폭격으로 쏟아 부으면 인정 사정 없이 융단 폭격으로 쏟아 부으면 전쟁 30분이면 끝나잖아요. 미국 능력으로.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예. 참 제 바람이지만 참 이루어지지 않네요. 그리고 또 이제 오늘도 또 한마디 안 할 수 없는 게 그 주권 방송 있잖아요. 깽깽이도 깽깽이지만 주권 방송 조총련 방송. 거기 단상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깽깽이 새끼 한 마리 있다 그랬잖아요. 이 새끼가 지난번 뭐라고 씨부리는 반성을 하면서 이제 요번 주 다가오는 화요일 날 북러 회담에 대한 평가를 또 하겠대요. 근데 이 새끼들은 미리 예측하는 방송을 못해요. 왜냐면 회담이 잘 될지 안 될지 보통 어느 나라 언론사고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는 예측 방송을 하잖아요. 이번 회담은 이러이러한 주제가 오고 갈 것이고 한 이러이러한 정도가 이렇게 결실을 맺을 것 같다. 이런 예측 방송을 하는데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. 근데 이 새끼들은 예측 방송이라는 게 없어요. 왠지 아세요?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잘 되는 쪽으로 얘기를 했다가 안 되면은 개망신이잖아요. 그리고 또 협상이 안 됐더라도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도 전부 미국 탓으로 돌리잖아요. 나중에 하는 이유가 회담 이후에 방송을 평가를 하는 이유가 이번에 이제 깡통 회담이 됐잖아요. 근데 또 깡통 회담이 된 거에 대해서 또 그 모양대로 또 김정은을 추켜 세워요. 추켜 세워. 이러기 위해서 얘들은 예측 방송이라는 게 전혀 없어요. 일반 언론이 다 가지고 있는 이까짓 거 언론이라고 볼 수도 없는 빨갱이 새끼들 모임이지만은 그래서 내가 얘네들한테 한번 예측 방송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. 아마 절대 안 합니다. 자 보세요. 이 새끼들이 한 말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노이 회담에서 합의가 하나도 안 됐다 이렇게 보도했잖아요. 세계 보도 언론 얘들은 합의를 왜 안 했냐? 합의를 했대요. 그래서 얘네들이 주장하는 합의가 뭔지 아세요, 여러분? 참 기가 막혀요. 아무리 빨갱이지만 아무리 김정은을 추켜 세울래지만 똥돼지 새끼를 우리가 오늘 만남에서 합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을 합의했답니다. 그게 합의래요. 이해하셨습니까?
합의하지 않게 오늘 회담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한 것을 합의한 게 합의랍니다.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업적을 남기고 왔다는 거예요. 그럼 합의를 했지 왜 합의가 없었느냐. 이런 식으로까지 이게 빨갱이에요. 그러니까 이번 푸틴하고의 만남도 뭐 대충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이런 결말이 나올 것 같다라고 아니 누가 예측한 게 틀리면 누가 뭐 어떻게 합니까? 이런 말도 못해요. 뭐 당연히 조총련이니까 주권방송을 조총련이 조정하고 그럼 조총련은 누가 조정합니까? 북에서 조정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북한 방송이 이게 주권방송이거든요.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. 여러분들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. 제가 저 사람 왜 저렇게 주권방송을 가지고 그러나 하겠지만은 바로 이런 이 커넥션된 연결고리가 결코 우리가 우습게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. 그리고 거기 나오는 면면을 보세요. 황선이부터 시작해서 진천규, 깽깽이 뭐 대머리 맨날 광화문에 모여서 그 어리석은 대학생들 한 10명 모아놓고 지랄 연병하고 미국에 어쩌라 뭐 미국 대사관 앞으로 달려가다 경찰한테 체포되는 퍼포먼스나 하고 앉았고 이런 것들이에요. 예, 오늘 좀 뭐 북러회담 깡통회담 내용은 이 정도 하겠고요. 예,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대되는 건 내일 모레 우리 다 같이 화요일 날 저기 그 전라도 깽깽이 새끼가 또 북러회담을 또 어떻게 하면서 또 어떻게 궤변과 개논리로 김정은을 축켜 세우는지 여러분들은 뭐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아니면 안 보셔도 제가 이제 빨갱이 놈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저도 이제 다 이제 읽어져요. 다 내일 모레 뭐라고 할지 벌써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한번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하고 한번 비교 분석해서 다음에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요일 날. 네, 그렇게 하고 오늘 이만 하겠고요. 예,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다음번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고요. 예,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